안녕하세요. 양원주부학교 연구부 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기형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입니다. 자, 우선 기형도 시인은 고독, 죽음, 외로움, 쓸쓸함 이런 약간 어두운 이미지를 활용한 시를 많이 썼던 시인이고요. 이게 엄마 걱정이라는 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쓴 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한번 보면요. 지금 이 시는 1년과 2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훌쩍거리던 까지가 1년, 그리고 아주 먼 옛날부터 윗목까지가 2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년의 내용은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1년의 내용이고요. 2년의 내용은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어린 시절에 대한 그 슬픔, 서글픔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2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과 2년을 나눴을 때 1년은 과거, 2년은 현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1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어린 시절을 생각했을 때 엄마가 열무를 들고 시장에 팔러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뭔가 가난하고 힘들고 고단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자, 시장에 간 엄마가 해가 시들 때까지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시들다라는 표현은 사실 식물한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해가 시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앞에 나오는 열무, 또 뒤에 나오는 배춧잎, 이런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해는 시든지 오래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시간적 배경을 알 수가 있죠. 자, 열무를 이고 시장에 나갔는데 해가 질 때까지 오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저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또 나오는 표현이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라고 나오는데요. 찬밥처럼 이 방을 밥그릇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찬밥처럼 밥그릇에 덜렁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방 안에 찬밥처럼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혼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쓸쓸한 모습을,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겠죠. 자, 이 부분에서는 자, 홀로 엄마를 기다리는 나를 외로운 처지를 보여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자, 왜 천천히 숙제를 할까요? 엄마가 오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 천천히 숙제를 하고 있겠죠. 그랬는데도 엄마는 안 오시네. 자,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이라는 것은 그 타박타박이라는 이러한 그 소리를 지금 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의성어라고 하죠.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엄마가 지쳐서 집에 오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전에도 우리가 심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심상은 어떠한 감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걸 얘기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각,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두 가지가 합쳐진 걸 공감각적 시각이라고 하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이라는 이 엄마의 지친 발소리를 표현해 놓은 부분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요. 어떤 심상이냐면 배춧잎은 눈에 보이는 거고 발소리는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지친 발소리를 배춧잎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발소리라는 건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시각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합니다. 청각의 시각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적어볼게요. 지금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이라는 표현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고 그 중에서도 청각의 시각화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자, 발소리를 눈에 보이는 배춧잎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청각을 시각화해놨어요.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어요. 이렇게 엄마의 지친 발소리를 배춧잎으로 표현을 해놨고 그랬는데 이 타박타박 소리가 안 들리네. 그래서 어때요? 어둡고 무서워 라고 얘기하면서 이 화자의 자신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둡고 무서워 라는 부분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나의 그 어렸을 때 느꼈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자,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가 들려요. 자, 이 표현은 우리가 빗소리 하면은 이렇게 흐르는 그런 걸 그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이 눈물 흐르듯이 빗소리가 흐르고 있는 거죠. 비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모습과 비 오는 모습이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화자의 정서를 다른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걸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지금 이 빗소리가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자, 또 새로운 표현이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객관적 상관물. 이거는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던이라는 과거 회상 표현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모습. 그 다음에 현재로 돌아왔을 때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자, 이건 뭐냐면요.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라는 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뭔가 슬프고 눈물이 난다 라는 이야기고요.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윗목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윗목, 아랫목 아시죠? 아랫목은 따뜻한 공간이에요. 근데 이 윗목은 아랫목에 비해서 서늘하고 춥고 차갑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윗목을 통해서 뭔가 서늘한 느낌 그리고 가난하고 외롭고 엄마가 늦게 와가지고 뭔가 혼자 무섭고 쓸쓸했던 감정을 지금 이 윗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밑줄 긋고 이 윗목은 화자가 생각했을 때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 그 외롭고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외롭고 고단했던 어린 시절을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윗목은 나의 어렸을 적에 외롭고 고단했던 어린 시절을 표현해주는 부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는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부분이고요. 현재로 돌아와서 2년에는 어린 시절에 대한 서글픔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면서 지은 시를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 다음,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필기 다 해두시고요.
이제 지우고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갈래는 자유시고 서정시예요. 자유시라는 거는 어떠한 형식이 없이,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시를 썼다라는 뜻이고요. 서정시라는 거는 자신의 감정, 정서를 담은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상적이라는 것은 옛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회상적이고요. 감각적이다라는 거는 감각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서 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재는 어린 시절의 기억. 어렸을 때 이제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던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썼다라는 내용이고요. 시의 주제. 시의 주제는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특징이 중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가 1년과 2년으로 나눠져서 1년에서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어린 시절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년에서는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옛날에 일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두 번째 특징은 감각적 이미지와 독창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엄마의 고단한 삶을 효과적으로 그려냈다라는 건데요. 이 감각적 이미지라는 거 한번 보면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자, 해는 시든지 오래 이런 표현. 또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또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다. 또 내 유년의 윗목. 이런 표현들이 다 감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라는 것은 찬밥이라는 뭔가 촉각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죠. 그리고 배춧잎 같은 발소리라는 거는 시각과 청각이 같이 나오고요. 또 고요히 빗소리, 소리로 듣고 있기 때문에 청각. 또 마찬가지로 내 유년의 윗목, 윗목이라는 그 서늘하고 차갑고 이런 걸 느끼게 하는 촉각. 이러한 감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독창적인 비유라고 했는데요. 독창적인 비유도 이제 이런 거죠. 찬밥처럼 방에 담겨. 나의 모습이 내가 혼자 방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밥그릇에 찬밥이 덩그러니 담겨져 있는 모습처럼 비유를 해뒀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이런 거는 이제 엄마의 지친 발소리를 배춧잎에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또 내 유년의 윗목 이런 것은 이제 나의 어린 시절이 윗목 같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이제 찬밥처럼이라는 직유법 사용됐고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라는 직유법도 사용이 됐죠. 그리고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은유법도 사용이 됐어요. 자, 이런 어떤 독창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어린 시절에 외로웠던 거, 또 엄마가 늦게 와서 쓸쓸하고 무섭고 했던 그런 감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특징으로 돌아와서 부정적인 시어의 반복과 변화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시의 분위기를 조성함. 자, 처음 우리가 이 수업을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 기형도 시인은 고독, 죽음, 외로움, 슬픔, 쓸쓸함 이러한 감정들을 시에 많이 담아놨어요. 그게 이제 이 시에서도 나타나는데 안 오시네, 엄마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이런 표현들, 부정적인 그런 시어들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안 온다, 안 들린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쓸쓸하고 외롭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말하는 이의 정서를 섬세하게 드러냄. 자, 이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엄마가 열무를 30단을 이고 시장에 팔러 나갔고 나는 혼자 방에 남아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해가 다 질 때까지 엄마는 오지 않고 밖에는 빗소리가 들리고 나는 그 빗소리를 듣고 더 무섭고 엄마가 오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면서 화자가 그때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웠다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안 오시네, 안 들리네 같은 부정적인 시어. 아까 특징에서도 얘기했듯이 안 온다, 안 들린다 뭐 이런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강조하는 부정적인 시어를 반복했어요. 이런 표현 방법은 이제 반복법이죠. 이 반복법을 통해서 지금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자, 외로운 나의 처지를 혼자 방 안에 남아서 숙제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찬밥에다가 빗대어서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찬밥처럼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 제시어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유법이 사용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자, 엄마의 지친 발걸음을 배춧잎에 빗대어 표현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소리가 배춧잎 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같은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유했기 때문에 직유법 사용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고단하고 쓸쓸했던 어린 시절을 윗목에 비유함. 자, 내 유년의 윗목. 내 유년은 윗목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유년과 윗목이 지금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뭐 듯이, 처럼, 같은 이러한 직접적인 제시어가 없기 때문에 은유법이 사용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직유법은 직접 비유해 주는 거고 은유법은 약간 은밀하게, 은근하게 비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법, 직유법, 은유법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 시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냥 뭐 설명문, 논설문 또는 기사문, 보고문 이러한 다른 유형의 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